경우의 수라고 하는 녀석을 구할 때 우리가 항상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그 전체 경우의 수 안에서 이 문제 예를 들면 2322보다 작은 경우의 수를 구할지 아니면 전체 경우의 수 가운데서 2322 이상이 되는 수들을 구해서 뺄지 그게 헷갈리는 부분들이거든. 자, 경우의 수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어떤 시행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가지수가 돼버릴 거고 어떤 시행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의 종이카드에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1, 2, 3이라는 세 개의 수카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중복해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는 모두 81가지의 카드를 만들어서 주머니에 담아 놓을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2322보다 작은 녀석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주어진 녀석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경우의 수가 81가지가 돼버리니까 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2322 이상인 수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을 빼서 주어진 녀석을 한번 찾아볼게. 가끔 어떤 전체에서 어떤 사건 A의 개수를 구할 때 전체 경우의 수보다 주어진 녀석이 절반만큼 작으면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편하고 내가 구하는 녀석이 전체 경우의 수의 절반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여사건이라고 하는 녀석, 반대 사건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편하거든. 그치? 그걸 이제 전체 경우의 수의 절반보다 작냐 크냐.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이 전체 경우의 수의 절반만큼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걸 구하기 전까지는 몰라. XY가 0, 뭐 그런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적어도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2322 이상이 되는 수를 찾아볼게. 근데 숫자 카드를 3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2322 이상이 되는 수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자리가 3으로 나타나는 27가지가 2322보다 큰 수가 되겠죠? 잠깐 마이크 켜졌나? 또 있을 뭐 아니면 말고 그럼 유튜브에 이게 되겠지 뭐. 그 다음에 2322 이상이 되는 수를 찾아볼 거야. 2322 2323 2331 2 3 모두 몇 개? 5개. 그럼 모두 몇 개? 32개.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개수는 모두 몇 개? 81 빼기 32 49개. 근데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직접 구할까? 아니면 그 녀석의 반대 사건을 구해서 전체에서 뺄까?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 카드가 몇 개야? 3개야. 1, 2, 3. 100의 자리가 1이 되는 거, 2가 되는 거, 3이 되는 거. 1000의 자리가 1이 되는 거, 2가 되는 거, 3이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2300. 그럼 2100, 2200, 2300으로 시작하는 수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지. 그치? 2000으로 시작하는 수에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반대 사건으로 끌고 들어가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사건을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경우의 수 문제가 명확해져. 왜? 너네들이 구해야 되는 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하면서 전체 경우의 수와 내가 구한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보다 절반보다 큰지 절반보다 작은지에 대한 감을 잡아. 요건 수능 준비하는 애들이 경우의 수 할 때, 확통으로 수능 준비하는 애들이 경우의 수 할 때 요 감 잡을 거야. 오케이? 확통에서 틀리면 경우의 수 쪽에서 하나 하고 확률 쪽에서 하나 틀릴 거야. 저 그래도 한 2등급은 맞아야 돼요. 그럼 경우의 수 하나 하고 확통에서 하나 틀릴 거야. 1등급은 맞아야 돼요. 경우의 수하고 경우의 수하고 확률 쪽에서 있는 거 다 맞아야 돼. 확통에서 1등급 잡으려면 난 확통에서 한 2등급 정도 목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 확률 쪽에서 하나 정도씩 틀릴 거야. 그거 하나 틀리는 거 로스를 잡을 때, 경우의 수를 잡을 때 전체 경우의 수와 직접 계산해서 구한 경우의 수, 니네들이 반대 사건을 했던, 직접 사건으로 했던, 그럼 직접 구한 녀석이 전체 경우의 수의 절반보다 크다라고 느끼면 반대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한번 나열해보고, 내가 반대 사건으로 접근했던 녀석이 전체 경우의 수의 절반보다 작다라고 하면 잘했다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알았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개념은 이런 식으로 끌고 들어가자. 오케이? 다음 87번.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직접 구하느냐 반대 사건을 구하느냐,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건 뭐다?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절반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를 잘 판단했다. 그게 잘한 거야. 알았지? 다음 87번. 2, 3, 4, 5, 6. 짜잔. 2, 3, 4, 5, 6. 짜잔. x에서 x로의 함수. 자, f3의 값은 홀수이고요. x가 3보다 작으면 fx는 3에서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다. 자, x가 3보다 작으면 그때 x의 함수값은 f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잡아주시면 되고, x가 3보다 크면 그때 x의 함수값은 3에서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근데 f3의 값은 홀수다. 멋있게 풀려고 하지 말자. 3이 홀수다. 그럼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짝지을 수 있는 건 3이 3과 짝지어지는 경우, 혹은 3이 5와 짝지어지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3이 3과 짝지어지는 경우, x의 값이 3보다 작은 2는 3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은 것과 짝지어야 되기 때문에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쵸? 다음 3이 3을 짝짓고 있는 경우 3보다 큰 4, 5, 6이라고 하는 녀석은 3이 선택한 값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과 짝지어야 되기 때문에 4는 두 가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다음 이번에는 플러스. 자, 이번에는 3이라고 하는 녀석이 5라는 홀수와 짝지었어. 그러면 3이 5랑 짝짓고 있을 때 3보다 작은 2라는 녀석은 3이 짝지은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니까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자, 3이 5와 짝지어지고 있을 때 3보다 큰 4, 5, 6이라고 하는 녀석은 3이 짝짓고 있는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은 놈 네 가지네. 싸가지, 싸가지, 싸가지.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녀석은 84, 32 플러스 128이 되면서 160. 이해돼요? 그냥 말로 쭉 풀어서 쓰기는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이상한 거. 그래서 함수 순서상 찾을 때는 웬만하면 좀 그리고 풀어. 지금 한 가지 경우를 모두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한쪽에다 표현하기 힘들면 3이 5가 되는 거 옆에다 한 더 그리고 그려. 알았지? 함수의 개수 구하는 부분의 문제들은 반드시 나온다. 오케이? 자, 5개의 계단을 한 번에 한 칸 또는 2칸 올라가는 방법의 수.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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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 자, 요거 운양고 애들은 익숙하지 않나? 너네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나왔던 문제 아니냐? 8개였나? 9개였나? 하여튼. 자, 1학년 과정으로 풀면 5개의 계단을 한 칸 또는 2칸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칸씩 5번. 그죠? 그 다음에 한 칸씩 3번에 2칸 한 번. 그 다음에 한 칸씩 한 번에 2칸, 2칸. 첫 번째 경우 한 가지. 두 번째 경우 4가지. 세 번째 경우 3가지. 그치? 그래서 1, 4, 3이 되면서 8가지. 맞냐? 근데 얘는 경우의 수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게 뭐냐면 수열이죠. 첫 번째, 계단을 정하자. 우리는 한 번에 한 칸 또는 2칸을 선택해서 계단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단에 올라서는 방법을 A1이라고 합시다. 자, 첫 번째 계단에 올라서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 첫 번째 계단이니까 한 개밖에 못 올라가는 거야. 그치? 맞아? 다음, 두 번째 계단에 올라가는 방법의 수는 한 칸씩 2번 올라가거나 2칸을 한 번에 올라가는 2가지 방법밖에 없죠. 맞아요? 자, 그럼 세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부터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여야 되냐면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계단에 올라서자. 세 번째 계단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계단을 한 칸만 올라가거나 2칸을 한꺼번에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럼 나는 세 번째 계단을 올라서기 위해 맨 마지막에 한 칸만 올라가서 세 번째 계단에 닿을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2칸을 올라가면서 세 번째 계단에 닿을 수도 있지. 그치?
맨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몇 개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할게. 그럼 이 세 번째 계단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계단에서 한 칸을 올라가거나 첫 번째 계단에서 두 칸을 올라가는 게 세 번째 계단에 도착하는 마지막 방법이 되고 버리겠지.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 두 번째 계단에 올라간 다음 한 칸 더 올라오거나 첫 번째 계단에 올라온 다음 두 칸을 한 번에 올라오는 방법으로 세 번째 계단에 도착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세 번째 계단에 올라가는 방법은 첫 번째 계단까지 올라온 다음 두 칸을 한꺼번에 올라가거나 두 번째 계단까지 올라온 다음 한 칸 위로 올라오거나. 이해돼? 자, 네 번째 계단에 올라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자. 우리가 네 번째 계단에 발을 딛는다라고 하는 건 세 번째 계단까지 올라온 다음 한 칸 올라가서 네 번째 계단에 닿거나 두 번째 계단까지 올라온 다음 두 칸을 한꺼번에 올라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그럼 네 번째 계단에 도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두 번째 계단까지 올라온 다음 두 칸을 한꺼번에 올라간다. 또는 세 번째 계단까지 올라간 다음 한 칸을 올라간다. 그래서 이 계단을 한 칸 또는 두 칸으로 올라가는 방법의 수는 유명한 수열이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A의 n 플러스 2번째 방법의 수는 n 플러스 1번째 방법의 수와 n번째 방법의 수하고 똑같다. 한 칸 또는 두 칸 올라가는 녀석의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 그래서 세 번째 항은 둘이 더해서 3, 네 번째 항은 둘이 더해서 5, 다섯 번째 항은 둘이 더해서 8. 저거 기억하실 거예요. 계단 올라가는 건. 알았지? 메모해놔. 계단 올라가는 문제 88번에다가. 개념생 라이트 없는 사람. 파란색. 효빈이 없지. 그 다음에 효빈이 언제 온다 그랬지? 내가 화요일날 어떻게 써줄게. 그 다음에 라이트 쌤이 한 명, 두 명 없는 거지. 요거 없는 사람 두 명이지. 그치? 오케이, 알았어. 89번 별표. 89번 별표. 자, 어느 행사장에는 현수막을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5군데가 있다. 그 현수막 5군데에다가 A, B, C 세 종류의 현수막을 걸 텐데 A라고 하는 녀석은 한 개. A라는 녀석은 한 개. B라고 하는 녀석은 4개. C라고 하는 녀석은 2개가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현수막 5개를 택하여 5곳에 설치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는 반드시 설치한다. 그치? B는 2곳 이상 설치한다. 그쵸?
C는 A는 반드시 설치. 이 문제가 아닌가? B는 두 곳 이상. 이 문제가 아니네. 자, 그럼 우리는 5개의 현수막을 설치를 할 건데 A라고 하는 녀석은 반드시 하나는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B라는 현수막은 2군데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B가 2개에 C가 2개가 설치가 되거나 B가 3개에 C가 하나가 설치가 되거나 B가 4군데 모두 설치되거나.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A, B, B, C, C라고 하는 녀석을 1, 2, 3, 4, 5라고 하는 5군데에다가 현수막을 달아줄 거라는 거죠. 그럼 주어진 녀석은 뭐가 되냐면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첫 번째 지역, 두 번째 지역, 세 번째 지역, 네 번째 지역, 5번째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의 수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2개가 똑같고 2개가 똑같기 때문에 5, 4, 20, 10가지. 미안, 딴 문제하고 헷갈렸어. 다음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3개가 똑같으니까 20가지. 5가지가 똑같은데 4개가 똑같으니까 5가지 해서 주어진 녀석은 5. 산수를 못하는구나. 5, 4, 3에 2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30까지구나. 그러면 5, 4, 20. 그 다음에 5가지. 그래서 55가지. 1번. 오케이. 55가지.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미안해. 다른 문제 헷갈리는 거 있는데. 91번 문제 먼저 볼게.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가야 된다. 그치? 자, 그래서 A에서 B까지 갈 거야. 하나. 항상 교차로를 기준으로 경우의 수 잡아. 오케이? 자, 얘는 몇 가지? 여기 아니면 여기 2가지. 몇 가지? 3가지. 몇 가지? 3가지.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 요 녀석의 경우의 수는 7가지. 맞아요? 자, 그 다음 요 자리에 오는 방법의 수는 4가지, 5가지. 여기서 이런 데가 조금 헷갈릴 수 있기는 한데 어차피 이 교차로에서 올 수 있는 방법은 얘밖에 없으니까 여기 5가지인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얘로 오거나 얘로 오는 부분들인 거니까 6가지가 돼버리는 거고. 그쵸? 다음 얘 이쪽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에서 올라오는 것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얘 자꾸 헷갈리면 안 돼. 올 수 있는 녀석들 놓치면 안 돼. 얘 올 수 있는 녀석들 놓치면 안 돼. 22가지.
그럼 주어진 녀석은 13가지, 24가지, 40가지, 62가지. 원칙적으로는 주어진 녀석을 쪼개야 돼. 네, 원칙적인 방법 설명 하나 해드릴게. 우리가 A에서 B라고 하는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움직이는 방향의 역대각선 방법에 해당하는 점을 찍을 거야. 그러면 A에서 이 점을 지나 B로 가는 방법의 수. 그 다음 A에서 이 점을 지나 B로 가는 방법의 수. A에서 이 점을 지나 B로 가는 방법의 수. A에서 이 점을 지나 B로 가는 방법의 수.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뭐냐면 움직이는 방향 A에서 B로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 역대각선 방향으로 점을 잡고 각각의 점까지 도착하는 방법의 수를 나누어서 문제 풀어야 된다. 서술형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점을 잡아주셔야 돼. 근데 우리는 잘 세는 연습을 할 거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정사각형 모양이나 직사각형 모양에서 대각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 대각선 들어가는 경우에 대한 최단 경로만 좀 놓치지 말아줘. 이런 문제에 이런 대각선이 들어가 있다. 그럼 무조건 최단 경로는 얘를 통과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만 놓치지 말고 제일 짧은 경로로 움직이기 위해서 어느 방향과 어느 방향을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잡아줘. 알았지? 이 원칙으로 끌고 들어가면 정말 골치 아픈 부분의 문제이기는 해요. 자, 90번. 6개의 문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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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Z 일렬로 나열할 때 Y는 이웃하지 않고 Y와 Y 사이에 짝수개의 문자가 놓이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래. 야, Y 사이에 짝수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거든? 그럼 Y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의 개수의 최대값은 몇 개니? Y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짝수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Y에다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거나 Y에다가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거나 이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때 잠깐만 Y와 Y 사이에 짝수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 오케이. 자, 그럼 Y와 Y 사이에 짝수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양 끝에 Y라는 녀석을 놓고 가운데 X 3개와 Z 하나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하고 똑같으니까 4개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 3개가 똑같아요. 4가지. 자, 이번에는 Y 사이에 2개의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걸 잡을 건데 2개의 문자열이 들어가 있게 만드는 경우는 X라는 녀석 2개가 똑같은 놈이 들어가 있거나 Y에 X와 Z가 들어가 있거나 Y에 Z와 X가 들어가 있는 3가지 경우가 Y와 Y 사이에 2개의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돼. 이때는 요 녀석 하나와 YYXX니까 XZ라고 하는 녀석을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고 이때는 요 녀석 하나와 XZ 하나 써먹었으니까 X와 X를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x와 x를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야. 그럼 얘는 요 덩어리 하나와 x라는 녀석 하나와 z라는 녀석 하나! 세 개가 모두 다 모양과 크기가 다른 놈이죠. 그쵸?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 3팩. 두 번째 경우에는 얘와 요 녀석 세 개를 나열할 건데 두 개가 모양이 똑같네. 그럼 세 개를 나열하는데 두 개가 나열된 건 내 눈에서 한 가지. 그와 같은 게 또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4 플러스 6 더하기 6이 되면서 모두 16가지의 나열되는 순서를 찾아낼 수 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일단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원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 원에 나열되는 녀석 중에 한 가지를 고정시키면 나머지가 순열이다. 고정시키는 게 없으면 너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순열이다. 고정시키는 거 하나만 잡아주면 나머지는 순열이다. 아, 이게 뭔지 빨리 와닿았으면 좋겠거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이든 원순열이든 우리는 똑같이 보이는 경우의 수만큼이 분모로 들어가게 되면 걔네들은 무조건 한 가지로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경우의 수를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하는 식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잡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저 경로, 최단 경로 찾기 부분의 문제이기는 한데, 최단 경로 찾기 문제를 너네들이 그 원칙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서술형으로 그런 걸 낸다라고 하면 정말 골치 아파지는 부분들이 되거든. 쓸 게 많아지고. 근데 저 최단 경로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 경향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이 길은 지나가야 되겠네. 경로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교차로에 도착하는 방법의 수라고 하는 녀석을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이런 부분들 잡아주시면 되고, 나머지 뭐 순서대로 나열하는 중복 순열이나 함수의 개수들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하게 되는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과 비교하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분들인 거니까 연습해서 1단원 개념센 라이트 문제하고 라이트센에 있는 문제들을 안 풀어드린 거 싹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조교 선생님하고 같이 조화 맞춰주시고,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서 조금 어리버리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주면 바로 잘라버릴게요. 알았지? 걔가 나랑 성격이 조금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좀 짜증을 달래는 편이기는 하거든.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나한테 슬쩍 얘기해주면 가서 내가 뭐라고 할게. 알았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정해진 시간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문자로 안내해 드릴 거고, 책 안 나간 것들은 오시는 날들 받아갈 수 있게 체크해 놓을 테니까 제발 1단원 문제들 싹 다 정리하고 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단원, 확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 단원이에요. 중복 조합하고 그 다음에 이항 정리. 얘네들 같은 경우 조금 연습하거나 내용 잡을 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수업한 내용 중에서 이상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가셔도 되고요. 특별한 거 없으면